부품 비용 분석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6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도구 중에 5절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 PLM 시스템과 통합된 제품 빅데이터 분석 도구 중에 엑셀리드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엑셀리드를 이용해서 실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예가 부품 비용 관리에 이 PLM 시스템과 통합된 어떤 제품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엑셀리드의 평가 지표와 이슈 관리 기능을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아이템 리스트, 제품 구조, 그리고 공급자 연관 객체와 연계하여 부품 공급 가격을 관리하는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평가 지표는 gap to target이라는 G2T라고 약자로 이제 써 있는데요. 그 평가 지표입니다. 이 평가 지표는 어떤 거냐면 어떤 부품, 뭐 조립품이 될 수도 있겠죠.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한 가격이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실제 공급할 때 그 가격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그 차이가 뭐 비싸졌을 때는 원래는 뭐 100원에 예측을 했는데 120원, 13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생겼을 때 그거를 평가 지표로 삼아서 이제 3D 익스피리언스 제품 개발 지원 정보 시스템 또는 PLM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제품의 계층 구조, 그 다음에 거기서 제공하는 이제 속성, 아이템의 속성, 뭐 비용 같은 속성, 그 다음에 연관객체, 즉 여기서는 그 제품을, 그 아이템을 공급하는 서플라이어가 누구냐 하는 정보들을 쭉 이용해서 어떤 설계자가 이런 비용이 너무 방금 말씀드린 gap to target이라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해결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분석가는, 여기서 이제 분석가는 사실은 뭐 특별한 분석가라기보다는 제품 설계자 또는 뭐 수요 제품을 공급을 이제 계획하는 그러한 부서의 기술자라고,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분석가는 과제 내 모듈, 조립품, 부품 등 이제 이 내용들은 BOM 레벨이죠. 제품의 구조의 상세가 점점 되는 그런 제품 구조의 계층에 따라 분석 대상을 이제 좁혀가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부품이 가장 이 전체 제품에 대한 이 G2T 평가 지표에 영향을 미친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부품에 이제 연관돼서 관리되고 있던 공급자 객체, 그래서 공급자 연관 객체를 이용해서 공급자 정보를 찾아내고, 그래서 그 공급자 정보를 이용해서 이 갭이 큰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화면은 어떤 G2T 평가 지표를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일 높은 레벨, 어떤 과제 레벨에서 우리가 이 G2T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상당히 지금 문제 원래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지금 부품들이 공급돼서 이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들이 다 모여서 계산돼 보니까 그 비싸게 공급돼서 이 지표가 나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제품 전체 수준에서 개발 전체 수준에서 이런 G2T 평가 지표가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디서 그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앞에서 전체 레벨에서 본 평가 지표를 한 단계 내려서 그 모듈 부분, 예를 들어서 과제의 각 최상위 모듈 부분으로 한번 다시 보는 그런 것들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 개발 지원 정보 시스템 또는 PLM 시스템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제품 구조에 따라서 이런 지표들을 쉽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G2T 평가 지표들을 각 모듈별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중에서 당연히 이제 가장 그런 평가 지표가 나쁜 것을 중심으로 계속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확인을 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값들을 앞에 그래프로도 봤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순하지만 어떤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소팅을 했을 때 훨씬 더 확실하게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값들을, 평가 지표 값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평가 지표 값의 크기에 따라서 다시 그 모듈들을 순서를 소팅해서 보니까 어떤 게 가장 큰 지표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아이템이, 어떤 부품이 우리가 G2T 평가 지표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는 걸 알게 됐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아이템을 공급하고 있는 공급사 정보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는 그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사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공급사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공급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어떤 것이냐, 가장 영향을 많이 줄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해서 이제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공급자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연관객체, 대표적으로 기술문서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연관객체를 이용해서 이런 서플라이어, 공급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바로 그 아이템만 결정이 되면 그 아이템의 공급자를 쉽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급자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다시 이제 자세히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급자의 어떤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상세 정보들을 이제 연관객체를 이용해서 보게 되고요. 이때 이제 이 공급자하고 이 공급 계획, 공급 뭐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급 계약들의 어떤 시기 같은 것들을 쭉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공급했는지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언제 이런 공급 계약이 새로 이제 갱신되느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 분석가가 다음에 곧 이런 공급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되니까 그때 이런 것들을 좀 이 G2 갭에 대한 G2T에 대한 어떤 평가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급 계약을 어떤 변화시킨다.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상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그 자리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관련된 정보를 봐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보면 뭐 그렇게 복잡한 것들이 아니었죠. 제품 구조를 따라서 쭉 어떤 아이템이, 어떤 모듈이, 어떤 구성이 가장 그 평가 지표 G2T에 영향을 주는지를 쭉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품이 이제 식별이 되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 어떤 것이 평가 지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게 문제가 되면 그것이랑 관리되고 있는 연관객체에 공급자 연관객체에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그다음에 그 공급자 중에서도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대량으로 뭐 예를 들어서 공급하는 공급자를 선택을 하고, 그 공급자의 자세한 정보들, 뭐 계약 정보라든가 그동안의 공급 어떤 상황 같은 정보들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다음 계약하고 시간이 확인을 하고 그때 이런 G2T 평가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계약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과정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자료가 따로 떨어져 있거나 분석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시간상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든가 그걸 그냥 확인할 수 없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 아래 통합돼서 자료가 관리돼서 뭐 예를 들어서 마우스 몇 번만으로 그런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다, 또는 그 자료들을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차트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계자가 조금만 시간을 내면 문제를 봤을 때 확인해서 그 문제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런 도구 자체나 정보를 자체가 어렵다, 쉽다, 복잡하다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쉽게 이렇게 업무 과정에서 아주 유연하게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 능력을 가진 그런 현장 실무자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확인하고, 그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평소에 쓰던 시스템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제품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즉 앞에서 말씀드린 Analysis and Action 개념을 여기서 잘 구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저희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사용자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개념으로 설계자가 쉽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하고 있던 작업 중에 잘 알고 있던 그런 자료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제품 빅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예측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다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 제품 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사용자 제품 빅데이터 분석이 여기서도 우리가 구현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 질문이 있는데요. 예제 부품 비용 분석에서 사용된 PLM이 관리하는 제품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예제 제품에서 예제 분석에서 사용한 제품 자료는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아이템 자료고요, 부품 자료. 두 번째가 제품 구조 자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연관객체로서 그 제품을, 아이템을, 부품을 제공하는 그 공급자 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아이템 자료 중에는 아마 제품의 예측 코스트가 아마 속성으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템, 이 부품은 어느 정도 가격에 이제 구입할 수 있다라는 게 들어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관객체 안에는 서플라이어의 뭐 계약 정보나 그런 것도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그 서플라이어가 언제, 얼마나, 그 다음에 어느 가격으로 이 아이템, 부품을 공급했다,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각각으로 보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정보나 또 이것을 분석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것들이 흩어져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분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품 개발 정보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을 경우 제품 개발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는 설계자가 쉽게 이런 정보에 접근해서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번 주제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제의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부품의 목표 대비 실제 공급 가격 평가 지표인 Gap to Target이라는 그런 지표를 가지고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제품 구조에 따라서 이 G2T 값을 검색해서 영향력이 큰 아이템을 이제 검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검색된 아이템의 서플라이어 정보를 연관객체로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서플라이어 정보에 접근해서 공급자 정보, 그다음에 공급하고 있는 정보들을 확인해서 그러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현장의 실무자가 자기의 업무 도중에 문제가 파악되면 제공되고 있는, 통합돼서 제공되어 있는, 같은 환경에서 제공되고 있는 분석 툴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것을 이제 분석한 결과를 이용해서 현재 문제를, 당면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